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러쉬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매년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오던 베트남이 최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여 모든 산업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몰려있는 베트남 북부 지역의 전력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하노이의 한 영화관은 전력난으로 인해 영화관도 정전이 될 수 있다는 문자를 영화 예매자들에게 미리 보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베트남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긴데요. 뿐만 아니라 정전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급여 삭감과 실업을 걱정하고 있다는 현지의 뉴스도 보입니다. 베트남 전력공사는 실내 온도 35도 이하일 경우 에어컨 작동을 금지시켰습니다. 35도면 에어컨을 켜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전력 수요량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10.5%나 증가했고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이른 폭염이 찾아오고 폭염이 장기화되자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전력난이 심해지자 이웃 중국과 라오스로부터 전기를 사와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베트남은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태양광 발전 용량이 16,500메가와트로 동남아시아 최대 태양광 발전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의 이름을 올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중국과 라오스에서 전기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베트남이 여전히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난히 강수량이 부족해 수력발전 댐 수위가 현저히 낮아졌고 여기에 들어와야 할 전력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전국 47개 대형 수력발전 중 17곳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졌고 저수량이 20% 미만인 댐은 21곳이며 16곳은 최소 수위보다 낮았습니다. 지난 5월 중 수력발전 댐들의 저수량은 최근 수년간 평균치의 50% 미만에 불과하며 일부 댐은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 타인호아 지방은 기온이 44도 이상 올라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량은 늘어나는 데 반해 베트남의 수력발전 가용량은 거의 한계에 가까워진 것이 이번 전력난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서 전기를 얻으면 될 텐데 왜 이걸 못하는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적으로 베트남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턱대고 설비 투자만 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과잉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재생에너지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 기술이 형편없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주로 베트남 중부 및 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부족이 극심한 지역은 주로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송전선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 즉 인프라 문제로 인해 중남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북부 지역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헛돈을 쓰고만 것인데요. 북부 산업단지에까지 전력 인프라가 연결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북부 베트남에만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유는 북부 지역은 인구가 많고 성장을 하고 있어 근로자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북부 경제 중심지는 하노이, 하이퐁, 꽝린, 빈푸크, 박린, 하이듀용 및 흥엔 등 7개 도시와 지방으로 구성됩니다. 이들 7개 도시에서 베트남 총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력 수요가 북부에 몰려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력난이 심각해지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회전식 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미 지난 며칠 동안 베트남 내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역시 전력난 때문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다급해진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을 잡기 위해 특혜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에 허덕이는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만은 특별한 배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별히 베트남 국영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우선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 시설이 중단되지 않도록 배려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영 베트남 전력 회사는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공장에 전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베트남 박린성 일대는 야간 전기가 끊겨 일부 공장이 운영을 멈추고 주요 호텔 에어컨 가동이 멈추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지역은 베트남 주요 관광지인 하롱베이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11개 지방에 28개의 전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베트남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갤럭시 S 등 고급 제품군의 경우 구미 사업장에서 생산된 부품을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정전이 한번 발생하면 상당한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유럽 기업들을 대표하는 EU 상공회의소는 이미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전력 긴급 사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까지 발송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전력난에도 베트남이 삼성전자에는 전력을 우선 제공할 정도로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던 베트남의 경제성장 동력이 주춤해지자 이제 다시 한국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베트남 하이퐁시는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레티엔쩌우 하이퐁시 당 서기장이 직접 나서 베트남에 투자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퐁시 당 서기장은 특히 한국의 장점이 극대화되어 있는 스마트 도시, 도시개발, 전자정부,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는데요.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 기업들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며 특별히 배려하는 이유는 한국은 이미 베트남에 대해 누적 투자 815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투자국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주춤하는 지금 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떠난다면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하이퐁시에 대한 투자는 100억 달러로 전 세계 42개 투자국 중 하이퐁시에 대한 최대 투자국입니다. 특히 LG그룹은 누적 72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한 하이퐁시 최대 투자자입니다. 이러니 하이퐁시 당 서기장이 와서 투자 설명회까지 열며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베트남 전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향후 매년 6에서 10%의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유리한 국면은 앞으로 베트남의 LNG 중심 에너지 소비량 급증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국가 전력의 절반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남부 지역의 경우 발전 설비가 국가 전체 용량 대비 37%에 불과한데도 수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 및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어려운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LNG 발전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LNG 발전량을 2045년까지 58.6기가와트로 확충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LNG 발전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화에너지로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 가스발전 및 LNG 터미널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베트남 꽝찌성 정부로부터 1.5기가와트 규모의 하이랑 액화천연가스 발전 사업 투자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코리안 컨소시엄이 수주한 베트남 하이랑 LNG 발전 사업은 베트남 천연가스 도입, 터미널 건설 운영, 발전소 건설 운영을 결합해 천연가스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로서 총 사업비는 약 2조 5천억 원이며 2027년 준공 후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매출 수익이 기대됩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2017년 준공한 남부발전의 첫 해외 투자 사업인 칠레 켈라 복합발전소와 내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할 미국 나일스 가스 복합발전소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승전보를 전해온 것입니다. 이러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을 전력난 속에서도 특별히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자신들이 재생에너지 강국인 줄 알았던 베트남은 극심한 전력난을 겪으면서 한국의 LNG 발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